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2024년 갑진년 토끼띠 운세입니다. 2023년 개미년이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셨던 올해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은 마무리 잘 하시고 정리 잘 하시고 계십니까?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갑진년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한 해로다가 다가갈까요? 많으신 분들이 그런 그 궁금함, 그 미래 설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운세 영상을 많이들 참조하시는데요. 오늘 그 제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일정 부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운세 전체적인 세우는 구성학이라는 항로다 좀 접근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려볼 거고요. 월운은 명략으로다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략으로 합충형 파에 어느 달에 합운이 들어와 있는지 또 어느 달에 충운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걸 좀 계절 몇 월 달을 이렇게 좀 찍어서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말미로 가면은 끝에 부분에서 인연 개운법 이런 거 좀 간단하게 토끼띠 분들과 인연이 어떤 인연이 좀 좋은지 또 이런 것들 좀 살펴봐 드리고 또 풍수적인 의미에서 크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책상 방향이 될 거고 또 잠을 잘 못 이루어서 못 이루시는 분들한테는 그 머리 침대 두침 방향 토끼띠 분들의 이런 그 풍수적인 부분도 함께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는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오늘 운세 영상을 이렇게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운을 좀 살펴봐 드릴 텐데요. 1년을 살펴본 구성학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본명성인데요. 명리학에서는 태어난 연월일시 사주팔자를 가지고 전체적인 그 한 해 운을 살펴본다면은 우리 구성학에서는 본명성 위에 여기 보이시는 숫자가 9개의 숫자, 여기 9개의 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 2, 3, 4, 5, 6, 7, 8, 9 구성 9개의 별, 이 밑에 있는 그 연도가 쭉 달려 있는데요. 요 밑에 있는 연도 위에 있는 숫자가 본인의 그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의 본명성이 되고 그 하나에 태어나신 분들의 본명성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936년생이다 그러면 본명성 1도 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본명성이 같은데요. 그러면 본명성 1이 같은 운을 갖고 전체적으로 1년을 같이 똑같이 살아가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흐름에서 이렇게 살펴봐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틀, 숲을 본다는 의미로다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명성은 그냥 이 표를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1년 세운 토끼띠 분들의 구성학으로 풀어보는 1년 운세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생의 김해년생과 1963년생의 개묘년생의 본명성 인류 같으시고요. 이런 본명성 이신 분들이 1년 운 갑진년을 어떤 운과 함께 보내게 되는지 좀 살펴봐 드리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일이라는 그 운과 함께 본인의 자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이는 9개의 자리가 있고 9개의 숫자가 있는데 9개의 숫자가 9개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정의반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 사주팔자처럼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숫자가 있는데 이 자기의 자리는 바꿀 수 없지만 자기가 받은 그 본명성은 한 해 하나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집으로다가 다른 궁으로다가 이동을 하면서 그 간 궁에 대한 어떤 운을 한 해 한 해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그 구성학적인 의미에서 본명성 일이신 분들이 자기 자리인 요 감궁에서 이 진궁으로다가 이동을 하면서 이 감궁에는 내가 손님을 맞이하고 내가 진궁에 갈 때는 손님으로 가서 그 집안의 그 분위기에 내가 한 해를 그 집과 함께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본명성 일이신 분들의 그 진궁의 운이라는 것이 뭔가 새 출발하는 시작하는 희망과 꿈과 이런 그 부푼 그런 그 운의 기운인데요. 이런 그 기운을 보내시게 되고 또 나한테 온 손님에 대한 어떤 운의 기운을 보게 되면 뭔가 변화, 변동 이런 것들이 운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시작하기 위한 변화 변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하나 조심스럽게 제가 좀 드릴 말씀은 구성학에서 살펴보는 운 중에서 세 가지의 약간 흉한 그 에너지 기운이 있는데요. 안검살이라는 그 기운과 오왕살, 파살이라는 기운은 나한테 불리한 그런 운의 그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안검살의 운이 일백수성인들한테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최대한 좀 차분하게
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시고 그런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여유로운 그 한 해를 좀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좀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좀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1년을 그런 식으로 또 계획 잡는 것도 자기를 좀 성장시키는 그 한 해에 운을 좀 잘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운으로 다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본명성 4이신 분들입니다. 1987년 정묘년생과 1951년 신묘년생이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자기의 어떤 그 에너지 기운이 600 금성 건궁의 에너지 기운으로 한 해를 좀 자기가 적극적인 그런 그 자발적인 운으로 다 보내시게 되실 텐데요. 이 건궁의 기운이 발전궁이다 보니까 자기의 발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 또 파살이라는 나한테 유리하지 않은 불리한 그런 그 에너지 기운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기가 발전하는 데서 일정 부분 브레이크적인 요소도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대로 내가 뜻한 대로 그런 것들이 일의 진행의 속도를 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다가 활동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 현상 유지 그런 그 유지적인 관점에서 한 해를 좀 보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또 대신 그 자기 자리인 자기 집에 일하는 그 에너지 기운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일하는 그 기운은 뭔가 확장하고 너무 크게 발전 이런 것보다는 조금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런 그 운과 함께 이렇게 역시 본명성 1이신 분들과 비슷하게 본명성 4이신 분들도 그런 식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7이라는 그 기운이 들어가는 이 토끼띠 운의 그 에너지 기운은 태양의 에너지 기운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도 있고요. 또 한낮에 그 태양의 기운도 있고요. 또 이 태양이라는 것이 모든 것 만물을 밝혀주는 그런 것서 밝은 그 에너지 기운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다 뭔가 그 밝은 그 한 해를 보낼 수는 있을 겁니다. 본명성 7이신 분들인데요. 이 이궁으로 다 가면서 가장 그 본인들이 을묘년생 1975년생 이런 신분들이 같은 토끼띠 중에서도 가장 한 해 기운이 좋다고 좀 구성학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명예적인 부분, 뭐 공부 학문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 밝게 나타날 텐데 다만 밝다는 것은 노출이 된다는 것이 다 오픈이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좀 숨겨야 될 건 또 숨겨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오픈이 돼서 구설수도 이런 부분은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너무 밝게 다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다가 그 어려웠던 부분들은 밝게 다 밝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좀 숨겨야 될 부분들이 다 밝혀지면서 때로는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보면서 치신 분들은 자기가 간 그 이궁에서 명예 또 어떤 화려한 이런 한낮의 태양의 어떤 에너지 기운 속에서 밝은 한 해를 보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자기 그 궁으로 온 이 오왕살의 어떤 그 에너지 기운이라는 것이 그 제왕의 기운인데요. 굉장히 그 중심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에너지 기운입니다. 오왕살이라는 그 운과 함께 들어온 이 오의 운은 내 스스로 내가 컨트롤을 잘하게 되면 그런 그 에너지 그 어렵고 힘든 그 기운은 그나마 그래도 안검살 파살보다는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기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그 본명성 가신 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하면은 그 한 해 2024년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행운의 한 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1년 오늘 그냥 이 정도로 살펴봐 드리고요. 월로다가 명략적인 의미에서 합충형 화의 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임묘진 봄의 기운과 사오미 여름의 기운, 또 신유술 가을의 기운, 해자축 겨울의 기운.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12개월 계절 운을 속에서 어느 달에 나한테 화분이 들어오는지 또 충운이 들어오는지 살펴보게 되면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이 토끼띠는 묘술합 그래서 10월 달에 수월 10월 달에 화분이 들어와 있고요. 또 충운이 9월 달입니다. 묘유충 그래서 충운이 9월 달에 들어와 있고 또 묘자형 그래서 잠형운이
12월 달에 들어와 있고요. 이어서 파운이 들어오는 것은 묘파, 그래서 6월 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운이 들어오는 것이 묘진해, 그래서 4월 달에 해운이 들어오는데, 요걸 전체적으로 그냥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4월 달에 해운이라는 것은 내가 합을 하려고 했는데 합을 못하게 한다든지, 내가 충으로서 뭔가 변화 변동을 이루려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했는데 그 하는 것을 묶어둔다든지, 그래서 이 해운은 좀 무기력해지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방해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다 보니까 조금은 불리한 운이기도 하는데, 또 때로는 내가 누구한테 방해를 하거나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래서 이 해운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24년 갑진년의 12달 중에서 4월 달이 우리 토끼띠 분들한테는 조금은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도 있고, 언행과 행동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는 그 달로다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토끼띠 분들의 6월 달인데요. 파운입니다. 파운인데 우리가 묘오파, 그래서 왕집하다 보니까 하시는 일들 중에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형운, 파운이니까 새롭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좀 가져야 되는 그런 그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달로 활용하시면 이 파운이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긍정적인 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9월달 충운이 들어오는 이 9월달에는 뭔가 변화, 변수, 변동, 물론 그래서 긍정적인 그 변화,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별이라든지 분리라든지 이런 그 약간 부정적인 운도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과 충운은 상대가 있다는 거죠. 합을 하기 위해서 나 혼자 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합을 한다든지, 또 충이라는 것도 누군가와 함께 같이 어떤 그 반사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파운, 해운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로 인해서 내가 다시 시작한 나의 새로운 그런 그 상황마다 본인이 그 운을 갖다 적극적으로다가 대처해 나간다면, 이 합충 요 운에는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 차이에 의해서 많이 운이 갈릴 수 있습니다. 충운이 어떤 토끼띠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그런 그 운의 효과를 내면서 그 달이 아주 굉장히 나한테 좋은 그 에너지 기운을 받고 보낼 수 있는 달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나를 좀 불리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합충이 들어가는 9월달, 10월달은 두 가지 부분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만약에 명량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 우리가 용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용신운이 나한테 충으로서 용신이 깨지게 되면 불리한 달이 될 것이고, 나한테 용신이 아니라 귀신운이 충운으로 들어와서 귀신운을 깨주면 나한테 유리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화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수월이 나한테 용신월인데 이 합으로다가 용신을 다 묶여버리면 조금은 그 용신이 좀 답답해질 수 있는데, 또 귀신을 합으로다 묶어버리면 나쁜 기운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좋고,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다 용신과 어떤 기구신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서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런 건 개인 사주 명식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9월달 충운이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서 조금 너무 우리가 사주 이렇게 월운을 본다 하더라도 나한테 내 사주 명식을 갖고 본 게 아니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모양이 우리가 음양이 동양 학문에서 가장 관통하는 그 핵심인데요. 그래서 운에는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에 형운인데요. 형운은 뭔가 그 발전의 기운입니다. 우리가 형에는 사명이라서 인사시 사명살이 있고, 축수미 사명살이 있고, 사무 상형이 있고, 진지자형, 뭐 유유자형 이렇게 자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글자끼리 맞는 자형에서는 자승자박하는 그런 에너지 기운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면, 지금처럼 자묘 토끼띠가 자월에는 뭔가 그 행동, 이 생각, 자라는 그 자수라는 생각의 에너지 기운과 함께 묘라는 행동하는 기운이 충돌해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굉장히 세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의 어떤, 좋게 얘기하면 나의
그 에너지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나의 그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그 힘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나의 고집이 너무 강해질 수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묘형 운이 들어올 때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나의 어떤 유리한 상황으로 될 수도 있고, 조금은 내 한 달 운이 조금은 내가 남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달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자묘형이라는 건 나의 생각과 행동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월운도 요 정도 그냥 살펴봐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인연법인데요. 인연 개운법이 될 텐데요. 갑진년 인연 개운법, 우리 이제 토끼띠는 지지 삼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해묘 삼합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돼지띠와 토끼띠와 양띠는 같은 그 운동, 그 지지 삼합 운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해묘미띠가 네사차의 띠궁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생각도 일치할 수 있고, 뭐 모든 부분에서 서로 교류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 띠궁합이 아주 좋은 띠니까, 토끼띠는 돼지띠와 양띠하고 내년도 한 해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띠들하고 같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에너지 기운이 같이 운동성이 맞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가장 그 유심히 주위에 토끼띠 분들이 돼지띠나 양띠하고 어떤 관계를 하는 걸 좀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하고 띠로다 보게 되면 해묘미띠가 있고 네 개의 그 지지 삼합 그룹이 있는데요. 또 이어서 나보다 윗그룹인 인호수 그룹이 있고, 나보다 밑에 그룹인 신자진 그룹이 있고, 나하고 좀 반대적인 상황에 있는 사유축 그룹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해묘미 그룹, 이 토끼띠는 혹시 뭐 자기가 뭔가 도움이 좀 필요할 때는 나보다 윗그룹인, 나보다 먼저인 선배, 윗사람들한테 아무래도 내가 무슨 도움을 청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 분들이 내년도에 뭔가 도움을 청할 때는 어떤 띠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냐면, 같은 여러 개 띠들이 있겠지만 범띠라든지 말띠라든지 개띠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좀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런 쪽에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대신 또 내가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께 도움도 주고 누구한테 배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띠들은 원숭이띠라든지 쥐띠라든지 용띠한테는 토끼띠 분들이 조금 배려해주고 양보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띠들은 그런 식으로다가 인연을 살펴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토끼띠 분들하고의 약간은 그 내년도 상대적으로다가 한 해 약간 시비적인 부분에서 약간 반대적인 성향이 있는 뱀띠라든지 닭띠라든지 소띠는 우리 토끼띠 분들하고는 약간은 서로 상대적인 그런 에너지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서 조금 충돌 같은 걸 좀 피하고, 웬만하면 서로 그 만약에 뭐 이게 대화 중에서도 언쟁이 좀 높아질 수 있을 때는 조금은 뭐 피하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인간 관계, 인연법에서는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좋은 인연은 토끼띠 분들이 돼지띠와 양띠가 가장 여러분들이 편안한 그런 그 인연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연법 요 정도 좀 설명드리고요. 이어서 풍수적인 부분에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학생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그 뭔가 이제 그 자기가 그 공부하는 데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가 명리학적인 의미에서 12신살 중에서 그 천살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반환살 방향이라는 것은 나한테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방향인가 하면은, 천살 방향은 나를 조금 긴장시키게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방향으로 택방이라서 방향으로. 그런데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학생이 됐든 무슨 자격증을 도전하시는 분이 됐든, 이런 분들한테는 뭔가 긴장했을 때 아무래도 공부의 효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상 방향이 천살 방향으로서 두게 되면은 좋을 텐데요. 이 해묘미띠들의 그 천살 방향은 서북쪽, 그래서 술 방향, 개띠 방향이 될 텐데, 그래서 요건 시간을 보게 되면 10시 방향이 되겠고, 또 방향으로 보게 되면 서북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다가 책상을 두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잠을 좀 편하게 못 자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은 안에서 이런 반환사 방향으로도 한번 방향을 좀
살펴보고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이 개운적인 어떤 방향 개운법이 될 텐데요. 이런 분들은 해면비띠 중에서도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는 방향으로는 동남 방향입니다. 그리고 시계로는 4시 방향이 되고 요런 요 방향으로다가 머리를 두시고 만약에 주무시게 되면은 좀 편안한 반환 방향이다 보니까 편한 잠자리를 잘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환살 방향인 이 4시 방향과 10시 방향인 이 천살 방향으로서 천살 방향에 책상을 두고 침대 같은 경우는 머리를 두는 곳은 4시 방향 이런 동남 방향으로다 두고 요렇게 이제 그 방향 쉽게 해서 택방 개운법은 요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좀 참조하셔서 토끼띠 분들도 내년도 한 해 갑진년 여러분들한테 아주 희망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